님들, 백다방 뉴스 봤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그냥 넘겼어요. 커피 3잔 가져갔다고 고소당한 알바생. 점주가 너무했다. 끝.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파고들다 보니까 이상한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냥 자르지 않았을까? 왜 합의서를 안 써줬을까? 왜 사과문을 알바생이 아닌 입주민한테 썼을까? 이게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동엔 전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쪽 다 끝내고 싶었어요. 근데 끝낼 수 없었어요. 멈추고 싶었는데 멈출 수 없는 구조에 갇혀버렸어요. 저는 이걸 욕망의 화륜바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한 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아무도 멈출 수 없는 바퀴. 오늘은 그 바퀴가 어떻게 굴러가기 시작했는지, 왜 아무도 멈추지 못했는지를 같이 따라가 볼게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엔 선한 사람도 없고 악인도 없어요.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우선 한번 알바생의 입장에 되어보기로 하죠. 2025년 10월 2일 밤 10시 34분, 청주의 한 백다방 마감 시간이에요. 매장엔 알바생 혼자 남아있어요. 손님도 없고 점주도 없어요. 청소도 다 끝났어요. 그런데 카운터 한쪽에 음료 3잔이 놓여 있어요. 손님 주문을 잘못 만들었거나 레시피를 실수한 거예요. 어차피 버려야 할 음료들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알바 경험 있으신 분들, 솔직히 생각해봐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싱크대에 그냥 버렸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버릴 거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후자였을 것 같아요. 규정이 없었어요. 폐기 음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라는 매뉴얼도 없었어요. 그냥 그동안 다들 알아서 처리해왔고 점주도 뭐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게 관행이었어요. 근무 중에 음료 한 잔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알바를 여러 군데 해봤지만 카페에서 일하면서 음료 한 잔 마시는 걸 뭐라 하는 점주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거 먹어봐야 손님한테 추천도 해주지 라고 하는 점주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음료가 뚜껑 닫히고 컵홀더까지 끼워져 있었던 것도요. 손님 주문을 잘못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완성이 된 상태잖아요. 그게 점주가 말하는 가져가려고 챙긴 증거라고요? 글쎄요, 그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 알바생이 어떤 아이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있었어요. 국어교사가 꿈인 고3이었어요. 입시 준비하면서 알바까지 하고 있었어요. 밤 11시까지 혼자 매장을 지키면서요. 이 아이한테 커피 3잔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횡령이냐고요? 적어도 알바생 입장에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알바생이 나쁜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규칙이 없던 곳에서 관행대로 움직인 거예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해 못해주는 점주라면 욕을 먹어도 싸죠. 근데요, 이번엔 잠깐 점주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쪽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져요. 이번엔 점주의 입장이 되어보기로 하죠. 점주 입장에서 그날 밤 CCTV를 돌려봤어요. 마감 시간, 텅 빈 매장. 알바생이 음료 3잔을 챙겨서 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상한 게 있어요. 청소가 다 끝난 마감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갑자기 폐기 음료 3잔이 생겼다고요. 손님이 마감 직전에 헐레벌떡 들어와서 3잔을 잘못 주문했고 그걸 3잔 다 새로 만들어야 했고 그래서 이미 청소가 다 끝난 상태에서 폐기 음료 3잔이 갑자기 생겼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점주 입장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아마 저 음료들은 마감 훨씬 전부터 카운터 어딘가에 놓여 있었을 거예요. 청소할 때도 정리할 때도 그 음료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때 버리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가져가려고 챙겨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료들 상태가 너무 멀쩡해 보였어요. 몇 시간 동안 방치된 음료라고 하기엔 크림도 올라가 있고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백다방에서 가격이 좀 나가는 메뉴들이었어요. 여기까지는요, 솔직히 점주도 어느 정도 인정해요. 알바하면서 음료 한두 잔 마시는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여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아무도 이 계산을 안 했거든요. 한 명한테 허용하면 모두한테 허용해야 해요. 그게 보통의 룰이에요. 알바생이 하루에 음료 2-3잔을 마시고 퇴근할 때 3잔을 가져갔다면 하루에 적어도 5잔이에요. 잔당 최소 5,000원으로만 잡아도 하루 25,000원이에요. 근데 백다방 매장에서 하루에 일하는 알바생이 몇 명이에요? 오픈, 미들, 마감. 시간대 나눠서 최소 6명은 돼요. 6명이 하루 5잔씩이면 30잔. 잔당 5,000원이면 하루 15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450만 원. 매달 450만 원씩 알바생들에게 배포해 줄 수 있는 점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점주라면 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왜 처음부터 규정을 안 만들었냐고요?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백다방 본사는 레시피, 재료, 인테리어, 메뉴판 같은 브랜드에 관한 건 전부 통제해요. 근데 직원 복지나 음료 규정 같은 건 가맹점 주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1,800개 백다방 매장의 직원 음료 규정이 전부 달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규정을 명문화하는 순간 구인이 어려워져요. 우리 매장은 음료 못 마셔요 라고 써놓으면 바로 옆에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있는데 누가 여기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모호하게 두는 거예요. 모호함이 양쪽 모두에게 편리했어요. 알바생은 관행대로 움직이고 점주는 묵인하는 척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허락한 적 없다고 할 수 있는 구조. 자, 이제 솔직히 봐요. 점주 입장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왜 세 잔이 단순 세 잔이 아닐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근데요, 사실 여기서 그냥 알바생 자르고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게 가장 쉬운 선택이었어요. 근데 점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바로 여기서 화륜바퀴에 첫 번째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왜 그냥 자르지 않았을까요? 알바생은 그동안 공짜 커피 잘도 마시고 단순히 알바 잘리는 게 다예요. 근데 점주는요? 몇백만 원어치 손해를 보고도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냥 끝이에요. 이게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나만 당하긴 싫다는 마음. 뭔가 데미지를 줄 방법을, 뭔가 그 알바생을 궁지로 몰아놓고 싶은 그 욕망. 그게 쿠폰이었어요. 백다방 앱에는 포인트 적립 기능이 있어요. 손님이 결제할 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포인트가 쌓이는 구조예요. 점주는 알바생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근무했던 알바생이니까요. 그 번호로 알바생이 가지도 않은 매장에서 결제, 적립, 취소를 반복했어요. 알바생한테 결제 알림이 왔어요. 본인은 그 매장에 간 적도 없는데. 왜 이런 걸 했을까요? 시스템에 흔적이 남거든요. 알바생이 마치 포인트를 조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협박 카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알바생을 불렀어요. 쿠폰 빼돌린 거 다 알고 있어.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돼. 근데 알바생이 예상외로 맞받아쳤어요. 음료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근데 쿠폰만큼은 달랐어요. 끝까지 아니라고 맞받아쳤어요. 왜냐면 이건 회색지대가 없어요. 고의성이 명확한 조작이에요. 한 번이라도 인정하는 순간 훨씬 더 무거운 혐의로 번질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점주는 이 알바생을 다그치는 데는 성공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진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한테 상담하면서 들은 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 쿠폰 조작은 점주의 명백한 실수라는 거. 알바생이 이미 퇴사한 후에 그 번호로 거래를 만들었잖아요. 퇴사 후라는 타이밍 자체가 알바생이 한 게 아니라 점주가 한 거라는 걸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이유가 됩니다. 둘째, 이걸 뒤집을 카드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반성문이에요. 알바생이 쿠폰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음료 문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스탠스를 취했잖아요. 그게 약점이 됐어요. 변호사는 그걸 파고들었어요. 이참에 음료 부분만큼은 반성문으로 확정 지어놓자. 무기 하나 챙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불이 붙어요. 수능을 한 달 앞둔 고3이에요. 국어 교사가 꿈이에요. 그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점주예요. 전과 생기면 대학 못 간다. 감옥 갈 수도 있다. 혼자였어요. 아버지한테도 아직 알리지 않은 상태였어요. 공포에 질린 채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요.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점주가 하라는 대로 반성문을 썼어요. 반성문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근무 기간 동안 음료를 무단으로 마시거나 지인에게 제공했다는 내용. 그리고 거기엔 아주 구체적인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카페라떼 33잔, 언유라떼 2잔, 아이스티 5잔, 밀크쉐이크 1잔, 총 팩 12잔. 여기서 잠깐요. 여러분이 5개월 동안 매장에서 몰래 마셨다면 그게 몇 번이었는지 날짜별로, 메뉴별로, 잔수별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카페라떼는 43잔, 아이스티는 5잔. 이게 기억이 나요? 저는 절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점주 측 변호사가 처음에 이 숫자를 공개할 때 113잔이라고 했다가 오타입니다. 112잔이 맞습니다. 라고 정정했어요. 알바생이 직접 기억을 더듬어 썼다면 왜 오타가 나와요? 본인이 쓴 숫자를 본인이 틀릴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어요. 누군가 먼저 표를 만들어 놓고 알바생한테 서명하게 했을 가능성이요.
112잔이라는 숫자, 참으로 수상하지 않아요? 실제 금액은요? 소비자 기준으로 다 계산해도 35만 5,200원이에요. 35만 원 남짓. 근데 합의금은 550만 원이었어요. 약 15배예요. 처음엔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알바생이 조금이라도 버티거나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금액이 올라갔어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심지어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저항할수록 올라가는 구조,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식이에요. 결국 아버지가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550만 원을 입금했어요. 알바생이 5개월 동안 일해서 받은 월급 총액의 2배에 가까운 돈이에요. 합의금도 받았겠다. 점주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이 정도면 이제 이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평소처럼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화륜 바퀴에 세 번째 불이 붙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합의금은 받았어요. 근데 합의서를 써주지 않은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화륜바퀴에 불을 지피는 일이 됩니다. 아마 점주는 합의서 써준 역에서 멈추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써줄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어요. 왜였을까요? 합의서를 써주는 순간 알바생 측이 이거 강압에 의한 거졌다고 민사소송을 걸어올 수 있거든요. 게다가 쿠폰 조작이라는 약점이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합의서를 써줬다가는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서둘러 덮으려 한 거 아니냐는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알바생 입장에서는요? 550만 원을 냈는데 합의서가 없어요. 이 돈이 뭔지도 법적으로 불명확해요. 억울해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알바생 측이 점주를 공갈 협박으로 고소했어요. 그러자 점주가 맞불 고소를 했어요. 음료 3잔 횡령으로. 반성문이 있으니까요.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양쪽 다 고소를 주고받는 상황, 그리고 이 상태로 조용히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요. 2025년 12월이에요. 알바생 아버지가 보배드림에 글을 올렸어요. 딸한테 있었던 일을 세상에 알렸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3개월 동안 묻혔어요. 그리고 2026년 3월 25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어요. 알바에게 날아든 12,800원 고소장. 이틀 만에 FM코리아, 보배드림, 인스티즈, 블라인드가 동시에 터졌어요.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머니투데이까지 일제히 보도했어요. 네 번째 불이 붙은 거예요. 알바생 측이 여론 채널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사건이 터지면 여론은 보통 어디로 흘러요? 점주 욕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여론이 점주한테 악화될 때 점주가 돈을 돌려주고 무마하려 할 거다. 그렇게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공개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론이 내 편이 되는 동시에 내 반성문도 공개됐어요. 점주 측 반박이 나왔어요. 3잔이 아니라 112잔이다. 동료 알바생 7망의 사실 확인서도 공개됐어요. 내가 던진 돌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점주 입장에서도 계산이 달라졌어요. 이슈만 안 터졌으면 점주가 유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성문도 있고 경찰 수사 결과도 점주 편이었으니까요. 알바생 횡령은 검찰 송치, 점주 공갈은 무혐의. 조용히 끝났으면 점주가 이기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여론이라는 전혀 다른 바퀴가 굴러오면서 모든 게 역전됐어요. 점주 측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죠. 그리고 결국 고소를 취하했어요. 사과문도 올렸어요. 이 사과문이 또 화륜 바퀴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아마 점주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550만 원도 깔끔하게 돌려주고 알바생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여론에 보여주면서 그래도 나름 용기 있는 점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출 하락을 극복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알바생한테는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한 거예요. 왜냐면요, 알바생한테 공개 사과를 하는 순간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신호를 줄 수 없었던 거예요. 550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돌려주고 싶었겠죠. 근데 돌려주는 순간 강압으로 받은 돈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다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공갈 혐의로 역공당할 근거가 돼요. 멈추고 싶었어요. 근데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과문이 알바생이 아닌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올라갔어요. 그리고 누리꾼들 반응이 바로 나왔어요. 알바생이 아닌 입주민에게 왜 죄송하냐? 사과는 알바생한테 해야지. 550만 원은 아직도 안 돌려줬다. 바퀴를 멈추려고 한 시도들이 오히려 바퀴에 새로운 불을 붙인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경찰이 개입했어요.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알바생은 횡령으로 검찰 송치, 점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점주 공갈 협박은 무혐의. 근데
바퀴가 멈췄나요? 아니에요. 노동부가 기획감독에 나섰어요. 본사가 현장 조사를 했어요. 근데 바퀴가 멈췄나요? 아니에요. 여론이 들끓었어요. 점주가 고소를 취하했어요. 근데 바퀴가 멈췄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이 바퀴를 멈추지 못했어요. 여전히 이 바퀴는 지금도 맹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건에서 멈추고 싶었던 사람이 없었을까요? 점주는요, 합의서 써주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멈추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써주는 순간 법적으로 불리해지니까요. 550만 원도 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멈추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돌려주는 순간 강압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니까요. 알바생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을 거예요. 멈추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개 사과는 법적 자충수가 되니까요. 알바생은요, 이 싸움 끝내고 조용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멈추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아직 피의자 신분이고 550만 원도 못 버들려 받았으니까요. 반성문을 쓰면 끝날 줄 알았어요. 멈추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깊이 빠지는 선택이 됐어요. 여론에 공개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멈추고 싶었어요. 근데 내 반성문도 같이 공개됐어요. 둘 다 멈추고 싶었어요. 여러 번. 근데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550만 원은 아직 점주 주머니에 있어요. 바퀴는 여전히 굴러가고 있어요. 이게 욕망의 화륜바퀴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댓글 하나가 생각나요. 목소리만 들어도 누가 나쁜 놈인지 6살 난 우리 딸도 알겠다. 저는 모르겠어요. 어른인 우리도 이 구조를 쉽게 알기 힘들어요. 왜 점주가 사과를 못하는지, 왜 돈을 못 돌려주는지, 왜 합의서를 못 써주는지. 이걸 알고 나면 나쁜 놈이라고 쉽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잘했다고 하기도 어렵고. 규칙이 없던 곳, 법을 몰랐던 사람, 실수를 덮으려 했던 사람, 억울함을 풀려 했던 사람. 이 조합이 만나는 순간 용랑의 화륜바퀴는 굴러가요. 백다방이 아니어도, 커피가 아니어도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이 바퀴의 첫 번째 기름이 깔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바퀴를 멈추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늘 얘기한 게 전부일까요?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나더 사이드였습니다.